고대와 르네상스 사이의 시기는 암흑기이자 야만의 시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는 단순히 부정적인 시기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고대 로마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점이 있습니다. 중세는 대체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시기로 이때 로마 제국의 쇠퇴와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겹치면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역사적 무대가 지중해에서 유럽 대륙으로 바뀌면서 게르만족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발전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로마의 비옥한 땅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제국은 쇠퇴하게 되었고 초기 중세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프랑크 왕국의 등장이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안정된 질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은 여러 게르만 부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세 유럽의 정치 체제를 안정시킨 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중세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은 역사적 무대가 유럽 대륙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중세 사회의 기초로 발전하였고 봉건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봉건 제도는 왕, 영주, 농노로 이루어진 체계로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충성과 의무의 관계를 강조한 정치적 구조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이러한 봉건 제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에 시작되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주요 전투로 여겨집니다. 비잔틴 제국이 셀주크족의 공격을 받아 교황에게 원조를 요청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신앙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은 약탈과 폭력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결국 교황의 나쁜 의도와 세속 제후들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이를 통해 유럽의 상업활동이 촉진되고 중세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활성화는 자본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교육의 목적은 주로 신앙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교육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도원, 대학, 기사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영혼 구제를 위한 정신적 훈련에 집중하였고 육체적 고행과 도덕적 훈련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중세 대학은 신앙과 지성을 통합하기 위한 공부가 이루어졌으며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기사도의 교육은 기사로서의 도덕적 가치와 군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직업교육도 중세 후반에는 확산되었으며 이는 상공업적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훈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철학은 고대와 근대의 철학과는 다르게 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중세 전기의 교부 철학과 후기 스콜라 철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부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주요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와 오리게네스 등이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신과의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인간의 이성과 신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세 교육 사상은 기독교의 발전과 봉건 제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교부 철학은 신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중세의 교육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중세 교육의 목표는 신앙의 발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교육 전통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철학과 교육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현대 철학의 여러 사조들이 중세 시대의 논리를 뿌리로 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다시금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데카르트의 회의주의는 기본 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식을 의심하는 것조차 확실하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중세 교육 사상의 핵심인 신을 믿고 따르는 것과 진리, 그리고 선에 이르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이해됩니다. 중세 교육의 방법은 주로 공포와 체벌을 통한 엄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비주의가 고행을 통해 육체의 욕망을 초월해야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중세 교육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는 교황의 권위를 낮추고 동서문화의 교류를 촉진하여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절대적 진리로 여겨졌던 기독교 교리가 약화되었고, 이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스콜라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칼 대제의 후원 아래 에리게나와 같은 학자들이 교회 내에서 신학과 철학 간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정기 스콜라 철학에서 신의 존재와 보편 개념의 실제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며 안셀무스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보편 개념이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반면 유명론을 주장하는 로셀리누스는 보편 개념이 단순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체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이후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이어지며 철학과 신학 간의 독립적 역할을 주장한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과 신학의 조화를 시도하며 신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을 구분하였지만 보다 나아가 한 총의 빛으로 자연을 완성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둔스 스코투스는 초월성을 부정하였고 의지에 따른 인간 본성을 주장하며 현상학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중세 교육의 실제로는 수도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수도사들이 엄격한 계율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적 도덕적 훈련을 받는 장이었습니다. 교육은 주로 성경과 칠자유학과 그리고 문답학교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고급 문답학교와 본산학교를 통해 신학적인 기초를 다진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사도를 통한 교육도 중요했으며 기사는 봉건 제도 내에서 군주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사 교육은 특정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졌고 훈련을 통해 완전한 기사가 되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기사도의 교육 방식은 중세 상류층에서 중류층으로까지 확산되며 현대 서양의 젠틀맨십의 기초를 만드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교육은 신앙과 철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해 나갔으며 이는 현대 교육 및 철학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봉건 사회의 특징을 가진 시기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흑사병의 확산, 농민에 대한 수탈, 마녀 사냥 등의 불합리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마녀 사냥의 경우 여성이 마녀 혐의를 받으면 강물에 던져져 생존 여부에 따라 죽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광기는 중세 사회의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중세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맹화가 싹트기 시작하고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부각되었습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결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자유도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봉건제도와 장원제도의 균열을 가져왔고 재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 계급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는 계급은 명주나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 자유도시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시들은 상업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동맹 같은 조직이 자유도시들 간의 협력을 이루고 자유도시 내의 개인적 자유를 증진시켰습니다. 새로운 행정체계와 상업 발달로 인한 교육 요구는 시민학교 또는 도시학교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 계급의 필요에 맞춘 생산교육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졌고 귀족이나 승려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때 라무스라는 인물이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여 교육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도제 교육제도는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으로 견습공, 직공, 마스터의 세 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도제는 연습생으로 마스터에게 충성하며 기술을 배우고 직공이 된 후에는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술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의 감독은 교회가 담당하고 있어 중세 교육은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대학의 발전은 11세기 길드조합 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모여 하나의 조합, 즉 대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특권을 갖게 되었고 특히 십자군 전쟁을 통해 발달한 사라센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해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은 각각 법학과 신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전공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대학의 교육은 주로 라틴어로 이루어졌으며 고전 서적을 해석하고 주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라무스의 새로운 교수 방법론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칠자 유학과를 통한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신학, 의학, 법학 등의 전공으로 나아갔습니다.
학위는 박사, 석사, 학사로 나뉘어 현대 학위 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세대학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자율성을 키우고 교수들은 높은 대우를 받는 직업으로 인정받아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세대학은 중세사회에서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로 교회가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이후 교회는 로마 제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흡수하며 강력한 정치 권력을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 고전적 지식을 보유한 귀족들이 교회로 개종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교회에 기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의 확산과 고전 지식의 수용에도 연결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성서 연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고대 지식은 세속적 지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세는 대중교육이 부족하고 고도로 고립된 시기로 여겨지며 일반 대중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탐구가 위축되어 교육의 질 또한 감소했습니다. 지리적 지식이 쇠퇴하고 의학 지식이 미신에 밀려났습니다. 반면 동방의 아랍 세계에서는 이슬람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고대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슬람 학문은 6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융성하며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작품을 번역하고 연구하며 지식을 계승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교육은 매우 다양했으며 상공업과 관련된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11세기 이후에는 정치적, 종교적 제약이 커지면서 교육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교육기관을 통제하여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는 이슬람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이런 종교적 통제가 이슬람 문명을 경직시키고 쇠퇴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개방적이고 연구 중심적인 학문 환경은 점차 쇠퇴하고 학교 교육이 오히려 특정 종파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세계에서는 과거의 지적 자유가 사라지고 위축된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와 아랍 세계의 교육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기독교는 엄격한 절대성과 세속적 지식의 배척이 두드러진 반면 아랍 세계에서는 초기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후에 정치와 종교의 통제 속에서 점차 경직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교육의 질과 범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 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